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손인선입니다. 네, 오늘은 세일즈포스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이제 세일즈포스 자체 내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계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연계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간의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라 명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일즈포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테이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사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과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왼쪽에 보이듯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특히 이제 온프레미스 쪽에 많죠. ERP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를 이 세일즈포스 내부에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스윗이라든가 기타 타 외부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다른 SaaS라든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굉장히 큰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SFTP 같은 혹은 아마존 S3에 있는 데이터를 역시 연계해서 이 세일즈포스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연계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결국은 우리 오브젝트에 저장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PI라고 알려져 있는 다 아시잖아요. API를 통해서 실시간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세일즈포스에서 넷스윗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인보이스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보통 호출을 하고요. 호출을 하면 그 결과값을 돌려줘서 세일즈포스에 저장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실시간적으로 계속 바뀌는 데이터 아니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보통 SOAP이라든가 RESTful API 혹은 REST API라고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신 방법일 거고요. 한데 이제 보통 API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자주 변경되지 않거나 혹은 대용량의 데이터일 경우가 있어요.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은 일배치 같은 거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어떤 레거시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정리된 내용을 세일즈포스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통은 어디다 업로드를 합니다. S3라든가 이런 데 저장 업로드를 한다 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정제하고 처리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세일즈포스에 업로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업로드하는 특히 일본에서 업로드하는 저장소는 AWS S3라든지 아니면은 자체 DMG라든가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파일 서버 혹은 SFTP 서버 등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정제하고 처리하는 거는 ETL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언어, 자바 같은 언어 등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정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ETL이에요. ETL이라는 건 이제 Extract, Transform, Load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ERP라든가 CRM 같은 경우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엑스포트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원하는 저장소에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L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ETL 중에 이제 세일즈포스 히로쿠 아시죠? 히로쿠에서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엑스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플랜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엑스플랜트는 히로쿠의 애드온이에요. 애드온이라는 거는 히로쿠의 ISV 파트너들이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히로쿠 사용자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히로쿠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쿠에서 한다면은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온프레미스도 있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도 있을 텐데 이런 클라우드를 아까 말씀드린 ETL, ELT라고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처리하는 거를 오늘은 엑스플랜티로 할 거고요. 이 엑스플랜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정제를 해서 포스트그레 DB가 있습니다. 히로쿠에. 그 포스트그레 DB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역시 히로쿠에서 제공하는 히로쿠 커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일즈포스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온프레미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그 외에 뭐 데이터 레이크라든가 그 외에도 뭐 사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죠. 그런 AP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뭐 이런 데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런 히로쿠의 포스트그레 DB에 저장하고 히로쿠 커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세일즈포스에 반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 히로쿠에 저장된, 그러니까 히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 DB에 저장된 내용은 뭐 타블로라든가 뭐 파워 BI 같은 여러 가지 어널리틱스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에서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플랜티는 보시다시피 코딩이 없는 GUI 베이스의 툴입니다. 그래서 윗단이 소스가 되겠고요. 이 소스에서 데이터를 조인하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레드시프트인데, 이런 일련의 데이터의 흐름을,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혹은 정제 과정을 다 이런 웹 베이스의 GUI에서 개발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별도의 코딩이 없이도 작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추출을 해서 샘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150가지 정도의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셀렉트 같은 것들, 소트, 뭐 링크, 리밋, 유니언, 뭐 조인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에는 SQL을 써서 했었죠. 이런 SQL을 써서 뭐 조인도 걸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다 이 안에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창을 통해서 콘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콘솔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쿼리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쿼리문들을 여기서 작성하시는 것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을 제공하는 거는 뭐 빅쿼리부터 시작해서 스노우플레이크, 아마존 아테나, S3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과는 이제 양방향, 그러니까 양방향 동기화가 되는 거고요. 구글 애드라든가 뭐 페이스북 애드 같은 이런 좀 광고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소스 온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모사의 샘플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엑스플랜티를 통해서 히로쿠의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세일즈포스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엑스플랜티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FTP를 많이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SFTP를 통해서 여러 뭐 이벤트 프리라든가 이런 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거를 히로쿠에 넣고 히로쿠에서 다시 세일즈포스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투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소스는 MySQL이 될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그레 DB에 저장을 하고 다시 히로쿠 커넥을 통해서 세일즈포스에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딩과 변화는 엑스플랜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적재는 포스트그레 DB에 저장을 하고요. 히로쿠 커넥을 쓰면 포스트그레 DB에 있는 설정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적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히로쿠의 대시보드고요. 네,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프로비저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로쿠 커넥,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담을 히로쿠 포스트그레 DB, 그리고 마지막으로 ETL 툴인 엑스플랜티가 프로비저닝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를 통해서 실제 외부에 있는 MySQL에 있는 데이터를 ETL로 전환해서 세일즈포스까지 넘기는 것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플랜티에서는 별도의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대시보드 혹은 뭐 컴피그레이션 툴이 되겠는데 이 툴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흐름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서 실제 타겟 데이터베이스까지 옮길 것인가를 다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실제 커넥션을 제공하는 노란색 표시가 되겠고요. 이 표시를 누르면 커넥을 작성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버튼을 누르면 이 플랜트에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MySQL이기 때문에 MySQL을 선택하겠지만 그 외에 AWS S3라든가 혹은 다른 소스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혹은 온프렘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CSV 형태 같은 것도 역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스북 같은 기타, SaaS 솔루션들도 커넥션을 다 제공을 해요. 내부적으로 API가 되겠지만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시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좀 순서를 바꿔서 포스트그레DB인데요. 이거는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MySQL에서 포스트그레DB에 넣을 거기 때문에 그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크레덴셜이 되겠죠. 접속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호스트 등을 다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소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스가 될 실제 MySQL이 되겠죠. 그래서 MySQL의 정보를 임의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겠죠. 역시 그래서 호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등등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쉽게 커넥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MySQL, 하나는 이제 포스트그레DB인데 여기는 이제 히로쿠 커넥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다이어그램 형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이제 패키지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 패키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플로우, 하나는 워크 플로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ETL 작업은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 플로우는 여러 개의 데이터 플로우를 섞어서 새롭게 좀 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플로우를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키지에 이름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름을 하나 정의를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의 캔버스 같은 창이 만들어지고요. 이 캔버스에서 아까 만들었던 커넥션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 아까 보셨던 150가지 정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이 하나의 캔버스 창에서 드래그 앤 드랍 혹은 선택을 통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히로쿠 쪽 그 포스트그레DB인데요. 실제 보시다시피 크레딧 그리고 AR 이 두 가지 필드를 MySQL에서 가져와서 이곳에 이제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전환하고 그것을 실제 셀지포스까지 동기화할 겁니다. 자, 다시 캔버스로 돌아가서 첫 번째 할 건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소스, 아까 우리가 두 개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MySQL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택한 다음에 다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셨던 커넥션을 고르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MySQL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커넥션을 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꼭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ExempleDB, 이게 이제 MySQ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이제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 스키마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테이블은 커스터머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웨어 조건도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싱크로나이즈 할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도 웨어 조건을 써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변환하고 싶은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게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SQ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실제 아까 보셨던 그 MySQL의 그 실제 필드명들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이 필드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필드들을 선정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그 중에 내가 사용할 필드만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밑에 이제 실제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가져와서 내가 사용할 것인지를 역시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선언하실 수가 있겠고요. 셀즈포스 아이디 같은 것들 역시 이렇게 매핑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선정이 다 끝나면 이제 확인 누르고요. 예제를 위해서 하나를 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게요. 조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동일한 MySQL DB인데 이번에는 테이블을 좀 다른 거를 섞어서 가져오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플로이죠. 그래서 역시 데이터 필드들이 뜨게 되어 있고요. 인플로이 아이디라든가 관련된 내가 가져오고 싶은 필드들을 선택을 역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하게 프리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스키마가 다르니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조인을 하는 거죠. 보통 아시다시피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거를 하나의 우리가 보기 편한 통합된, 정제된 이런 처리가 된 데이터로 조인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조인 하실 때는 조인 타입이 레프트 조인인지 이런 거 아시죠? 라이트 조인인지. 그래서 왼쪽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셀렉트 같은 컴포넌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는 다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를 역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조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필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자, 다시 아까 그 셀렉트로 돌아가서 셀렉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아까 앞서서 조인했던 걸 가지고 볼 텐데 약간의 이제 데이터 변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고 그 필드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컨캣이라든가를 통해서 보통 이제 하나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앞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필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캣 같은 거를 통해서 컨캣 그대로 이제 데이터 동기화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헬프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헬프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캣하고 거기에 필드들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필드와 그다음에 스페이스 하나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그리고 뒤에다가 또 다른 라스트 네임 이렇게 해서 이름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이름 형식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름을 하나 정의한다 해서 이건 없는 필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없는 필드도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데이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로코 커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포스트그레DB가 있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MySQL DB에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결과를 이제 포스트그레DB에 실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오퍼레이션 타입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에 존재하면 머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실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컬럼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데모니까 이런저런 기능을 보여드리는데 앞서 이제 필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 앞서 잠깐 기억이 나시면 보겠지만 실제 포스트그레에서 동기화할 거는 두 가지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컬럼들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처리가 다 끝났지만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SF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핑하고 이름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도 변경하셔서 실제 원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히로코 커넥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그 히로코 커넥에서 정의한 테이블 명이 혹은 필드명이 다 매핑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끝났고 밸리데이션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패키지에는 에러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제 더 디버깅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났고요. 엑스플레이트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러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러닝하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실제 러닝하는 거에 따라서 차징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런타임을 하나 만드신 건데 런타임을 만드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스케줄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1배치면 1배치 아니면은 지금 분까지도 이렇게 조정하는 걸 보셨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숙하신 크론 탭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크론을 통해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이 작업이 돌아서 데이터를 익스트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일즈포스까지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 다 작업이 준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러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히로쿠 쪽을 보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필드가 매핑이 된 거를 보셨죠? 이거는 MySQL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아까 보셨던 엑스플랜트에서 클러스터링에서 한번 돌아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포스트그레DB, 히로코에 있는 포스트그레DB에 전달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론 이제 뒤에 히로코 커넥을 통해서 연결했지만 이 히로코 커넥이 역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걸 감지하고 그 내용을 세일즈포스로 바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일즈포스 콘솔 화면인데 이쪽 데이터가 이제 변경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했고요. 디테일에 보시면 이 부분 아까 봤던 그 AR하고 두 개의 필드 있었죠? 이 필드가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돼서 맨 처음에 있던 MySQL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여기까지 그리고 first name, last name 섞어서 이름으로까지 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지금까지 코딩 전혀 없이 여러 가지 DB,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보셨습니다. 코딩 없고 그리고 빠르고 실시간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DB 어떤 정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를 보셨는데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서 페이스북 같은 거 보셨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게 DB를 열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PI를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은 동일하게 맞춰준다고 생각해서 일단 테이블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는 이제 포스트그레DB가 소스가 될 겁니다. 포스트그레DB도 이렇게 소스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필드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API를 할 수가 있어요. 앞서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그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API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 API를 마치 데이터 저장소인 것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서 API를 선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REST API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API고 API에는 이제 역시 동일하게 URL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런 URL 같은 거 엔드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get으로 할 거냐, put으로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as를 하나 넣고요. 이렇게 URL 하나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실제 어떤 데이터가 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필드 메타데이터니까 실제 그 API에서 오는 필드들이 있죠. 우리가 API 호출하면 데이터들이 오잖아요. 그 필드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화면에 역시 GUI 형태로 보여주고요. 밑에 보시면 잠깐 보셨듯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는 호출할 때마다 데이터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데이터와 기존에 있던 포스트그레DB와를 밍글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맞추는 것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API를 통해서 여러 시스템의 내용을 같이 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엑스플랜티 ETL 툴 중에 하나인데요. 세일즈포스에서 히로코에서 애드온으로 제공하는 엑스플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셨듯이 특별한 코딩이 필요 없고요. GUI에서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제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세일즈포스에 저장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